죽기 전에 꼭 내려놓아야 할 6가지. 후회는 줄이려고 애쓰는 순간부터 이미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 잘 살아온 걸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젊을 때는 바빠서 이런 질문을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 자식 키우는 일, 책임과 의무에 떠밀려 하루하루를 버텨내듯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시간이 많아질수록 과거가 더 또렷해집니다.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왜 나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에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순간에 불쑥불쑥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후회만 남는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많은 노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후회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재산을 나누는 일만도 아니고 유서를 쓰는 일도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기대를 정리하고, 미련을 내려놓는 과정. 바로 삶을 다시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후회는 과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대부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에서 생깁니다. 하지 못한 말, 받지 못한 사과, 인정받고 싶었던 욕심, 끝내 놓지 못한 원망. 이것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과거는 계속 현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삶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면 과거는 짐이 아니라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은 이미 삶을 정리할 준비가 된 분입니다. 조용히 서두르지 말고 함께 한 편씩 걸어가 보시죠. 후회는 줄어들고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일부 미련을 내려놓을 때 기억은 상처가 아니라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 일은 아직도 이렇게 아플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이미 끝난 일들이 더 또렷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람, 이미 지나간 선택,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말 한마디. 분명 오래전 일인데 마치 어제 일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약이라더니 나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픈지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픈 기억은 과거라서가 아니라 미련이 남아있어서입니다. 사람은 이미 받아들인 일은 기억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반대로 끝내 이해하지 못한 일, 마음속으로 아직 다투고 있는 일, 그땐 그러지 말 걸 하고 붙잡고 있는 일, 이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현재를 괴롭힙니다. 즉, 기억이 아픈 게 아니라 미련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미련을 붙잡고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먹여 살려야 했고, 참아야 했고, 버텨야 했고, 울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 미련들이 은퇴 후 아이들이 떠난 뒤 조용해진 밤에 하나씩 고개를 드는 겁니다. 삶을 정리한다는 건 기억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한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잊어버리는 것, 없던 일로 만드는 것, 스스로를 속이는 것. 아닙니다. 삶을 정리한다는 건 기억을 상처에서 이야기로 바꾸는 일입니다. 상처로 남은 기억의 특징. 상처로 남은 기억은 늘 이런 질문을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만 그랬을까? 왜 나는 항상 손해였을까? 이 질문들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이야기가 된 기억의 특징. 반대로 이야기가 된 기억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나도 참 애썼구나. 그 시절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 순간 기억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한 장면이 됩니다. 미련을 내려놓는 첫 번째 질문. 삶을 정리하기 시작한 노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계속 벌주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종종 과거의 나를 너무 가혹하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정보도 부족했고, 선택지도 적었고, 책임은 지금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냈습니다. 미련은 더 잘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후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나은 인생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 선택에도 고통은 있었을 것이고, 그 길에도 눈물은 있었을 것이고, 완벽한 인생은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을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미련은 힘을 잃습니다. 한 노인의 고백.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참고 살았는데 돌아보면 억울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그때의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구나 하고 인정해주니까 갑자기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미련은 스스로를 이해해주는 순간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정리의 시작은 자기 편 들어주기입니다. 삶을 정리하며 후회가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제 와서야 내 인생의 변호사가 나 자신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이제는 그래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 말해줄 수 있을 때 기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가 됩니다. 2부, 관계를 정리하자. 마음이 먼저 편안해진 이유. 사람이 제일 힘들다 결국 이 말이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지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자식과의 서운함, 배우자에게 쌓인 말들, 형제 친척과의 거리감, 평생 맞추며 살아온 인간관계.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병보다 사람 때문에 더 힘들었어. 관계의 후회는 사건이 아니라 기대에서 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줬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하지만 노년에 와서 돌아보면 진짜 아팠던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이 기대가 깨질 때 관계는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인간적인 기대.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품는 기대는 세 가지입니다. 1. 자식은 다를 거라는 기대. 2. 오래 함께한 배우자는 나를 알아줄 거라는 기대. 3. 평생 쌓아온 정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 이 기대들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컸기 때문에 아픕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정리라는 말을 들으면 차갑게 느끼십니다. 연을 끊는 것, 마음을 닫는 것, 외로워지는 것. 하지만 노년의 관계 정리는 정반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감정을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삶을 정리하기 시작한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저렇구나. 섭섭하다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 너무하다 내가 너무 바랐나 보다. 이 말의 변화가 곧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식 관계에서 가장 큰 정리. 부모의 후회 중 가장 깊은 건 대부분 자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해주지 못한 미안함,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이 없다는 허탈감.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까지 자식 반응에 맡기고 있었더라. 이 깨달음이 관계 정리의 핵심입니다. 자식은 내 삶의 보상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면 관계는 계산이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돌아와야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이 계산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마무리할 뿐이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시 보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일수록 말하지 못한 감정이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알아주길 바랐던 희생, 고마움 대신 당연하게 여겨졌던 순간들. 그런데 삶을 정리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도 나만큼 서툴렀겠구나. 이 이해 하나가 수십 년의 서운함을 누그러뜨립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에 깨닫는 또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책임질 관계는 아니다. 나를 계속 상처 주는 관계, 늘 나만 참아야 하는 관계, 만나고 나면 더 공허해지는 관계. 이런 관계를 조용히 거리두는 것도 삶을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관계를 정리하자 생긴 가장 큰 변화. 관계를 정리한 후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 생각 때문에 밤에 뒤척이는 일이 줄었어요. 관계는 정리되면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3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를 살리는 선택.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하십니다. 평생 상처만 주고 간 사람,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난 사람, 내 인생을 망쳤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아직도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 마음 너무나 정상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정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하면 내가 진 것 같고, 용서하면 상대가 편해질 것 같고, 용서하면 그 사람이 한 일이 사라질 것 같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합니다. 아직 벌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놓아도 되는 걸까? 이 질문 때문에 용서는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년에 깨닫는 한 가지 진실. 삶을 정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동안 가장 괴로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 상대는 이미 잊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만 반복됩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가장 큰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 다시 가까워지는 것. 용서 없던 일로 만드는 것. 용서 상대를 이해해주는 것. 아닙니다. 노년의 용서는 다시 만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내려놓기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의 핵심은 관계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삶을 정리하는 용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되 그 기억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건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보호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 한 80대 어르신은 평생 형제에게 배신당한 기억을 가슴에 안고 사셨습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고 한 번도 사과 안 했어요. 그분은 오래도록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늙어서 힘도 없는데 나는 아직도 그 기억에 매여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분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주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 인생을 더 이상 거기 묶어두지는 않겠다. 그 순간 잠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말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하려다 오히려 자신을 더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착한 선택이 아니라 편안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후회가 줄어드는 이유. 그럼 왜 삶을 정리하며 용서에 가까워질수록 후회가 줄어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거에 빼앗긴 마음의 에너지를 현재로 되돌려오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씁니다. 노년의 그 힘을 계속 쓰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용서의 최소 단위. 노년에 필요한 용서는 아주 작은 형태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덜 떠올리는 것. 떠올라도 감정을 키우지 않는 것.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4부, 더 잘 살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왜 나는 항상 부족했을까? 많은 시니어들이 밤마다 혹은 조용한 순간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 더 똑똑하게 행동했더라면. 이 생각들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는 자기 채찍질이 됩니다. 후회의 정체. 후회의 대부분은 실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놓친 기회 때문도, 실패 때문도, 상대방의 배신 때문도 아닙니다. 후회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거는 과도한 기대입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더 인내했어야 했는데. 이 기대가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노년에 깨닫는 진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깨닫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의 정보로는 최선이었고, 그때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최대였다. 그때의 감정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과거를 다시 계산해봐도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어르신의 고백. 70대 남성 한 분은 평생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오셨습니다. 나는 늘 부족했다.
더 잘하고 싶었고 더 많이 이루고 싶었지만 결국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득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그때 최선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냈고 그걸 인정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군요. 바로 이 순간이 후회가 힘을 잃는 순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향한 평가를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더 잘하지 못한 나에서 그때 최선을 다한 나로 시선을 바꾸는 것. 이 단순한 전환이 후회를 상당 부분 잠재웁니다. 후회를 줄이는 작은 습관. 1. 하루를 돌아볼 때 부족한 점만 생각하지 않고 잘한 점 3가지를 기록합니다. 2.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일보다 자신이 버틴 순간을 떠올립니다. 3. 더 잘해야 했다는 말 대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후회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후회는 완벽함에 집착할 때 생긴다. 인생에서 후회는 완벽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가 불가능한 완벽함을 스스로에게 기대할 때 생깁니다. 이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마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5부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자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지? 많은 시니어들이 자식에게서 오는 상실감과 서운함 때문에 후회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낍니다. 아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아이가 기대만큼 보답하지 않는 것, 손주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현실의 괴리, 밤마다 떠오르는 생각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속 기대는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아이도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다릅니다.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고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 상처가 남습니다. 이때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내 사랑과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1. 기대 대신 관찰.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만 바라봅니다. 성과나 반응이 아닌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2. 감정을 분리. 아이의 행동과 내 감정을 구분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아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3. 작은 감사 찾기. 아이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모습이 내게 힘이 되었구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눈을 돌립니다. 이 단순한 연습이 놀랍게도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 한 70대 어머니는 자식에게 계속 실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평생 희생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모를까? 그러다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아이들이 변하길 바라며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기대 대신 관찰로 마음을 바꾸자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줄고 자신의 삶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위한 선택. 후회를 줄이는 결정적 방법은 남은 시간을 누구에게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리는 대신 내 취미와 친구, 건강과 마음 챙기기에 집중. 이 선택이 남은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 후회 없는 삶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후회가 줄어드는 순간,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제야 내 삶이 내 것이구나. 남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선택과 행동으로 삶을 채워갈 수 있다는 깨달음이 후회를 잠재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 1. 하루 10분, 자식 생각이 나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기. 2. 자식과의 만남에서 기대보다 관찰, 비교보다 감사, 평가보다 인정. 3. 남은 시간 계획, 취미, 건강, 친구, 봉사 등 내 삶을 위한 시간에 집중.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6부, 죽음을 생각하자. 오히려 오늘이 선명해졌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삶이 선명해진다. 많은 시니어들이 병원 검진표, 친구 장례식 혹은 문득 찾아온 허무함을 통해 죽음을 마주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처음에는 이 생각이 두렵고 무섭고 억울합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끝내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사소한 후회들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죽음은 후회를 명확히 보여준다. 죽음을 상상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가? 이제 와서 미련을 잡아도 의미가 있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후회가 없을까? 즉, 죽음은 무거운 후회를 가볍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한 어르신의 깨달음. 한 80대 여성분은 심장 수술 후 회복실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니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군요. 이제는 사소한 다툼, 지나간 실수,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 순간부터 그분의 매일은 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후회가 줄어드는 이유. 1.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2. 사람과 관계의 본질이 보인다. 미움보다 감사, 기대보다 관찰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3. 자기 삶을 주인으로 살게 된다. 남의 시선, 기대, 과거의 후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온전히 사는 방법입니다.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드는 작은 습관. 1. 감사 일기 쓰기.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 기록. 지나간 후회보다 현재의 기쁨에 집중. 2.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 정리. 미안하거나 고마운 마음을 편지나 메시지로 남김.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음. 3. 작은 목표 세우기. 오늘 1시간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큰 계획보다 실천 가능한 작은 행복에 집중. 이 단순한 습관이 죽음을 떠올릴 때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얻는 평화. 죽음을 마주할 때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과거의 후회, 사람과의 갈등, 못다한 일들은 사소한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선명해지고 오늘 하루가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삶을 정리한다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가볍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정리해야 할 것은 물건 하나일 수도 있고 생각 하나, 관계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정리된 삶에는 후회가 눌러앉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정리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